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이자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제 다주택자들, 투기꾼들 곡소리 들린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다 죽었다 이거죠. 다 죽었다. 최근에 오늘도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금융위원장이 나오셔가지고 가계부채 속도가 증가 속도가 엄청 높다 보니까 이제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작년부터 해가지고 다주택자들한테 대출이 되는 건 다 막혔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 있는 사람들이 집 사는 게 아니고 뭐 소속들이 봤더니만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이걸 규제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소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라는 또 한쪽에서는 그 우려가 나오고,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청약을 받아가지고 몇 년 전이겠죠. 청약 받아서 당첨돼가지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잔금 대출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안 된다, 막혔다, 이렇게 하는 지점이라든지 지역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 두 분 다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실소유자고, 한 분은 전세 사시는 분이고 한 분은 이제 무주택자에서 실소유자, 이제 집 사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대출이 막혔다,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 대출 받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혀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나. 물론 가계부채를 조절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소유자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막는다면 이게 도대체 올바른 정책이 맞는가. 정말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다 올려놓고 이제 실소유자들한테 이제 다 폭탄을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금리,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데 아마 일부 분들은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 분들은 조금 동의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기준금리 올라가고 시중의 금리 점점 올라가면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과연 대출 받는 사람들이 진짜 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다 진짜 죽을 것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업들, 대기업들, 회사,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회사들, 그다음에 대학교, 정치인들, 또 부자들, 건물주, 심지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까지 뉴스에 다 보셨죠? 이거 못 받아가지고,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난리인데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다 하잖아요. 특히 사업가, 재벌, 화천대유 뭐 이런 놈들 다 포함해가지고 대출 이빠이 다 받아가지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대학교도 요즘에 땅으로 자산이 더 많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뭐 그 땅 잘 사가지고 건물 올려가지고 거기 호가가 올라가고 기준 시가 올라가가지고 거기가 매출보다 더 올라가나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해서 더 부자가 되는데, 나는 일반 일개에 있는 사람, 국민 나는 말이죠, 나. 그런데 저희는 0. 몇 프로 떼가지고 막 금리 인상된다 해서 벌벌벌 막 떨고 있죠. 고작 1, 2, 3%. 최근에 제가 주담대 알아보니까 제 2금융권도 3% 중반이거든요. 근데 은행들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 저기도 은행이 내 친구가 아니죠. 은행은 철저하게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예금 적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겠죠. 아까도 위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은행도 좋고 채무자, 그러니까 돈 빌리는 사람이 좋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행 좋고 채무자 좋고 나는 안 좋고, 돈을 빌려준 사람만 바보가 되고 은행하고 돈 빌린 사람만 정말 부자가 되는 거죠. 자, 빚이 정말 싫다. 빚 때문에 뭐 빚폭탄이 된다. 빚으로 이렇게 흥한자, 빚으로 망한다. 빚은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되고 망하고, 그러면 빚이 정말 싫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회초년생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내가 근로소득을 받을 연한이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죠. 연봉이 점점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대출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끌을 하든지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신용대출 마통을 뚫든지 해서 그 돈을 시작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때 가서 대출 원금 갚으면 되죠. 내가 정말 빚이 싫다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시드머니, 내가 월급 모아가지고 적금 아무리 해봤자 실무자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것을 해서 대출 레버리지 이용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전세 끼고 사는 거 있죠. 그거라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라도. 근데 둘 다 안 해? 근데 물가는 2, 3% 막 상승되는데 매년 우리의 돈은 금리 고작 뭐 1, 2%대. 그나마 근데 저축하면 현상 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죠. 나의 예금 금리보다. 이 월급에 내가 뭐 한 20, 30% 정도 비율로 내가 매달 갚을 상환 능력이 된다. 그 정도 내가 대출 받았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합쳐서 내 월급의 한 20, 30% 정도는 내가 여력이 돼. 그렇게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연끌이 아니잖아요. 이거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제까지 아까 위에 얘기했던 저 사람들, 저 기업체들, 저 회사들, 저 대학교만 배불리고 기름지고 살찌우고 그렇게 할 거냐는 거죠. 처음에 몰랐다면 모를 수 있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다는 얘기죠. 하도 요즘에 뭐 재테크 유튜버, 뭐 부동산 관련 책도 많고 강의도 많아가지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내가 금리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아는데, 네 얘기 다 알겠어. 근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 지금 자산 가격이 폭등했잖아. 부동산 가격이. 근데 이제 더 조정 올 것 같단 말이야. 이제 지금 하면 끝물이란 말이야. 끝물. 지금 내가 잡아서 꼭지 잡으면 네가 책임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저는 두 갈래의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완전 좀 가면 안 될 길이겠죠. 폭락, 완전 종교화되듯이 폭락 부정론자 돼가지고 이제 무조건 자산 가격 폭등하니까 현금 보유만이 답이다 해서 다 팔고 전세 들어가고 막 현금 보유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습니까? 예전에 대한민국 하락기가 있었던 적이 몇 번 있죠. IMF를 필두로 해가지고 각 지방별로 공급이 많았던 이런 시기에 자산 가격이 내려갔었습니다. 맞죠? 근데 자산 가격이 내려가서 계속 내려간 게 아니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했지? 그때 터닝될 시점이 뭐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지? 그 사례, 과거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부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지? 나는 그때 몰랐지만 지금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돈 있고 투자하는 사람들,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경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때 어떻게 다시 여기 들어갔지? 저점에 들어갔지? 그럼 나는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공부하고 리스크 관리해서 난 다음 상승기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폭락기가 두렵다면서요. 그러면 공부해야 되죠. 준비하고 시드머니 모으면서. 그런데 뭘 하고 있죠,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나요? 자,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과도 우리의 책임인 거죠. 제발 그러니까 이 금리 가지고 걱정도 많으시고 이제 다 자산가 폭등하고 이제 자산이 내려가고 이제 다 이제 하락기 되고 폭락할 거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부자들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들은 다 할 겁니다. 예전에 하락기를 거쳐가지고 그런 위험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 하겠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현금만 보유만 해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은행에 다 넣어놓고 은행들은 그걸 다 별로 돈 필요한 사람들 빌려주는데 나는 대출이 싫어, 대출이 무서워, 대출하면 안 되라고 해가지고 현금만 가지고 있다? 근데 하락기도 준비 안 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 아차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금리 관련돼가지고 상승, 자산 폭락 등등 해서 최근에 우려 섞인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또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